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유회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회사를 대표하는 엑소모빌 그 기업을 맹비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엑소모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에는 소극적이다. 즉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죠. 선거를 앞둔 정치가 입장에서 정치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유 관련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어요. 미국 S&P 500 기업을 11개 섹터로 나눈다 하면 정유 회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가 수익률은 9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좀 올라가지고 10배 정도인데, 미국 전체와 비교하면 거의 한 40% 정도 낮은 주가 수익률이죠. 그 얘기는 한 3, 40%더 올라가도 고평가 주식은 아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정유 회사들 영업 이익이 나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석유를 누가 사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럽에서는 러시아 석유 수입을 어떻게 보면 줄이기로 했는데, 미국 5대 정유 회사들이 모두 러시아산 석유를 과거에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5대 정유 회사들이 국적을 세탁을 해가지고 쉽게 하면 러시아산 석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적을 세탁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략 비축류를 이제 방출로 했죠. 전략 비축류 너무 많이 방출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전략 비축류를 사야 된다. 그러면 또 상당 기간 유가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겠죠. 경기 불황 때문에 중국 등에서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유가 하락 요인이지만은 석유 방출에서 이제 줄어드는 이제 비축률을 확보하는 과정에 또 석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 기간 이제 정유 회사들의 수익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특히 러시아산 석유를 만약에 국적 세탁회가 판매를 한다면 지금 기존 국제 유가보다 한 30%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정유 회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행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국적 세탁해 가지고 정유 회사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굉장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너댓 가지인데, 첫째는 정유회사 모두 자본금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이 정유회사가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정유회사의 부가가치 창출 여력도 있고, 또 지금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채권 중에서도 정유회사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 채권은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부가가치 창출 기회도 있고, 여하튼
그 정유회사들이 그 자본금 크고, 그 다음에 그 지난해 또 정유회사들 많이 어렵죠. 지난해 연초에. 그러니까 유가 낮을 때 은행 대출액도 많고,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액도 많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정유회사들이 초호황을 누리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액 많은데 그 변동금리로 적용했다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제를 할 수 있고, 회사채도 인수를 했다면 또 회사채 가격이 뭐 상승할 수도 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정유회사가 어려움에서 초황 상태로 바뀌니까 금융회사가 그 큰 이득을 본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유회사 주식도 올라가지만은 은행 주식이나 뭐 또 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다가 정유회사들이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 뭐 2분기, 3분기 보면 2분기네요. 아직까지는 3.3% 정도 됐거든요. S&P 500 기업이 1.7%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연말을 앞두고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주가 수익률 낮으니까 정유회사 주식들이 배당 투자하더라도 그 상당한 배당 수익률이 뭐 불과 한 달 만에 뭐 3% 정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연으로 따져보면 30%단 말이죠. 12배로 곱하면. 그러니까 한 달 만에 3% 정도 투자 수익이 생긴다면 뭐 얼마든지 배당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주가 수익률도 낮아요. 미국 평균보다도 낮고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낮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있다. 거기다가 더 이제 매력적인 거는 미국 증시에 이제 미친 영향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 정유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부터 정유회사 주식 사라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연초만 하더라도 정유회사 주식이 뭐 70, 60불 안팎이었어요. 근데 지금 엑슨모빌은 110불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엑슨모빌 쉐보론도 뭐 주가가 한 80% 올랐어요. 연중 고점 저점 대비. 그 다음에 엑슨모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이 행제를 하면 정유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행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S&P 500 기업 중에 연초부터 정유회사 주식이 매력적이라는 투자 은행들의 보고서가 뭐 넘쳐났기 때문에 뭐 돈 있는 그 기관 투자자들은 정유회사 주식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 결국은 상장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여기서 뭐 언급을 하는데 사우디 아람코도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아람코 시가총액이 애플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플 주식도 긍정적이지만은 미 증시 전체예요. 그 아람코 주식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워낙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좋아진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내다 팔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죠. 영업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거고, 여하튼 미국 증시가 또 그 저평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연중에서는 가장 그 지금 과매도 상태지요. 그러니까 뭐 현찰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상당히 4분기 미국 증시에 정유주와 정유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애플과 같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에 배당 투자 그 뭐 시점이죠. 그런 시기와도 맞물려 가지고 4분기 주가는
상당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물론 이제 나스닥 기업 중에서는 뭐 우려하는 분이 많아요. 기술주가 나쁜데 나스닥 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미국은 ETF 상품이 발달한 국가죠. 근데 ETF 그 종목이 주로 이런 뭐 약 한 50개 기업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나스닥 100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 기술주들의 그 실적은 나쁘지만은 또 ETF 상품이 이제 많이 판매됐고 ETF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 주가 지수 선물 매수하고 나스닥 선물이 간밤에는 그러니까 10월 29일 새벽에 끝난 장이죠. 간밤에 약 한 3.8% 가까이 올랐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는 선물 기준으로는 9월 22일 이후 지금 최고치예요. 그만큼 이제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보유 환율 연수가 지난 한 달 동안 사실상 지금이 바닥이다 한 얘기도 있었죠. 연중에는 바닥이다 이러는 거죠. 그때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10월 초인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한때 연중 저점까지 내려갔죠. 나스닥 100이 만 400, 500까지도 내려갔죠. 그때 이제 제가 바닥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매수할 때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다음 주에 연준 그 또 스케줄이 있죠. 금리 인상 스케줄이 있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11월 중순까지는 12,500선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